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마디부터 할게요. 오늘장 한마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네. 이 말인 즉슨, 오픈 AI 같은 회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오픈 AI. 그게 테슬라의 살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으로 PMI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기술주들이 정말 안 좋았어요. 특별히 반도체가 조금 아작이 났어. 네, 보시다시피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의 반도체 하락을 한국이 오늘 받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제 외국인들 이틀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식에 대한 조금 반대 조치가 나와서 이틀 던졌는데 기관회사 가지고 받아줬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근데 분위기 보니까는 한번 빠질 것 같죠.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퀄컴에는 전 종목들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도 아니다, 메타도 펀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2기가짜리 짓는데 본인들의 돈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펀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히 투자 쪽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투자 애들이 좋아하는 거지 뭐냐면 지금 칩이 문제가 아니야. 칩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전력 부족이야. 전력이 너무 부족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투자자이고 투자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칩 회사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저거 유행 지나가고 칩값 똥값 되면 저거 어쩌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칩값 하락폭은 워낙 크니까. 근데 발전소는요. 분위기 보니까 확실히 전력은 좀 부족할 것 같고, 발전소 지어놓으면은 계속 이거 전기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인프라는 남아 있고, 좀 불경기가 오더라도 견디면 다시 가격이 올라올 테니까 되겠구나. 이건 투자하고 싶은 마음 들죠. 보다 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전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은 지금부터 아무리 많은 발전소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팁을 살짝 드리고 갈게요. 살짝 드리고 갑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종목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은 종목 얘기를 못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은 아직 작아서 아직 그물망에 안 잡혔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런 게 일종의 리딩처럼 보인다고 해서, 저희 참고로 사적 리딩방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가 왜 리딩방을 해? 그냥 우리 고객자산, 우리가, 아니, 자신 있으면 리딩방 하지 말고 말이야. 직접 와서 갖다 붙여. 고객자산 운용해서 수익률로 승부를 내. 왜 리딩방을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예전에 경기 안 좋을 때, 주식시장 별로 안 좋을 때도 리딩방이 수백억씩 벌었어요. 수백억씩. 근데 수백억씩 버는 투자자문사가 생각보다 손가락으로 셉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하는 게 장사가 더 잘 돼. 인간의 탐욕, 부자 되고 싶은 욕망들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텔레방이든 무슨 무슨 방이든 방방방방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서 여러 개 만들잖아요. 무슨 카페 어쩌고저쩌고. 저희는 공식 카페가 네이버 카페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식 유튜브 계정은 우리 증시각도의 TV까지밖에 없고요. 지금 그다음 대화 채널이나 대화방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사 채널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지난번에 연락 왔더라고. 그거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그게 제일 황당하더라고. 당신 이렇게 했지? 아니요, 안 했는데요.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내가 다 봤다니까?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1억 정도 손해봤다는 분도 저 연락 왔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러. 그래갖고 옛날에 회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 아니, 나도 억울해. 아니, 회사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회사에서는
네 이름으로 자꾸 유사한 무슨 어쩌고가 생기는데 네가 한 거 아니야? 자꾸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가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댓글에 어떤 놈이 저기 각 증시각도기 무슨 방 해가지고 만들었어. 여기 들어오면 링크 딱 걸어놓고. 근데 댓글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와칭을 하지 않으니까 못 없앤 거예요. 잠시간. 그걸 회사에서 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한 거야. 얘 이런 거 한다고. 와, 진짜 황당한. 안 했는데요? 내가 왜 하냐고. 내가 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안 한다는 거 여러분 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건영 뭐 이선영 뭐 안 해요. 다 안 합니다.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자꾸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길. 그건 내 욕심 때문에 속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전력 인프라 얘기 때문에 쓸데없는 대로 넘어갔네요. 네, 전력 인프라가 그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전력 얘기를 통해서 미국의 자금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 자, 이 말인즉슨 곧 레버리지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 AI의 레버리지가 시작됐다. 그리고 샘 얼트만이 그것을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다. 아, 진정한 세상 최고의 리딩방이지. 샘 얼트만이 이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오후 한국 시장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꽤나 많이 드렸었어요. 자, 오늘 그 넷플릭스가 오늘 시장 하락에 주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넷플릭스 주가 한번 살짝 보고 올게요. 네. 많이 빠졌어요. 10% 빠졌습니다. 자, 내일은 테슬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커버링을 할 거냐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내일 테슬라에 의한 일부 하락은 대기되는 상태다. 그러나 멀어질수록 괜찮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시장을 하락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된 내용입니다.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과 공조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이 중국에다 제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하고 대두하고, 대두는 근데 밑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넘어가지. 그래서 하나도 못 팔고 있죠. 그거 외에 엔진팝니다. 비행기 엔진. 네, 지금 중국 애들이 항공기 만들고 하는 거 상당 부분은 미국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웃기는 게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이 장사를 하려고 아주, 그러니까 이게 민간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낸 그림인데, 아니, 정부가 그래도 자율이니까, 기업 자율에 맡기니까 뭐냐면은, 중국 업체한테 계속 물건을 팔아먹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기술 다 털린 거예요. 중국 애들이 역적이라자. 이번에 엊그제 나온 뉴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 뭔지 아세요? ASML 기계를 가지고 갔다가 중국 애들이 DUV 장비 갖고 갔다가 역분해해가지고 자기네들 똑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 완전히 다 분해해가지고 그 역조립을 한다 그러나? 그 자동차도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 좋은 차 나오면 딱 사갖고 와서 싹 다 분해하잖아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무슨 기술을 썼는지 확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어찌되었건 그거 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DUV 조립하다가 실패해가지고 ASML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재미난 뉴스가 있었고. 근데 그 앞서서 지금 중국이 이런 경쟁력을 가지게 된 핵심 이유는 한국 때문이야? 아니, 우리는 중간재만 팔아먹었지. 근데 우리처럼 했으면 됐지, 미국이. 근데 어떻게 했어? 자기네 거 다 팔아먹었잖아. 지난 3년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수입 1위국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규모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구매 얘기에 약 절반을 지난 3년간 중국이 또 외국어 일본어 쓰겠습니다. 아도를 쳤죠. 아도를 쳐버렸어. 그 결국 다 누구 거야? 네덜란드 장비 일부하고 미국 장비야.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이죠. 램 리서치. 이런 애들 거 다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으면 못 팔겠다고 막 정부 가서 로비하고 계속 팔게 해달라고 하고 계속 팔았잖아. 실제로 작년까지도 계속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러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다 팔아먹었어.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요 말 속에서 저는 딱 이 행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수 역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과 공조 속에서 미국 혼자 못 이기겠다는 얘기지. 지금 이 제조업
패권이 완전히 넘어갔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다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지금 중국 넘어갔고, 이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넘어간 애들이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중국 가서 또 교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나온다니까. 10년, 15년이면. 그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게 나왔어요? 히토리 때문에 나왔죠. 히토리를 못 팔게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호주, 한국, 뭐 이렇게 몇몇국이 이제 동맹을 해서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한국 기술 제공하고 그쪽에서 원료 제공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자석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게 호주하고 한국하고의 지금 연결망이 생겼다라는 뉴스도 지금 최근에 포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제품 원료 캐와 가지고 한국 충주 오창 이런 데서 만드는 거지. 뭐 그런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이 뉴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주 반도체 주식들은 여전히 아까 지금 제가 장비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장사하는 게 워낙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장사 못한다라는 생각에 그 기술주들, 특별히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오늘 발표한 테슬라 실적 분석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표로 안 만들고 직접 이거 좀 길게 봐야 돼가지고 표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직접 우리 investing.com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나왔는데요. 지금 0.5달러 나왔고요. 매출은 281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81억 달러는 예상은 262억 달러, 예상을 굉장히 많이 낮춰놨어. 그래서 예상보다 높았는데요. 전년 대비 12% 증가입니다. 12%. 자, 조정 EPS 0.5달러 나왔죠. 예상은 0.54달러예요. 전년 대비 31% 감소. 전기 대비는 올랐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줄었죠. 왜냐면 전년 동기 대비 4칸 밑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칸 0.72달러였잖아요. 0.72달러에서 3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억 2천만 달러. 네, 그 전년 대비 40% 감소했고요. 총 이익률은 18%. 전년 대비 1.85% 하락했고요. 대신에 이 회사가 그래도 강한 건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39억 9천만, 약 40억 달러가 나왔어요. 예상 대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년 대비 46%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얘네들이 껍데기로는 장사를 못하지만 현금 창출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현금 및 투자 자산이 416억 달러예요.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요거 현금하고 조금 발라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금 및 투자 자산이라고 했는데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추세면 이 회사는 연간 주당 2달러를 제대로 못 벌어요. 최근 4분기 연속 합산해보면 그렇잖아. 그러면 얼마야? 440달러 좀 되잖아. 그러면 2달러를 제대로 못 버니까 현재 주가는 PER 배수로 따져보면 한 220배가 넘어요. 맞잖아. 그죠?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립니다. 220배 이상의 이익 대비 배수로 주가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이게 모양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자, 조금 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밑으로 가보면 저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22년도 4월달 이때까지 요 근처 이때부터 보면 1.07달러 주당 0.76, 1.05, 1.19 요때는 들쭉날쭉하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었어요. 이때 주가 좋았지. 예, 그러니까 이 전에 주가가 좋았지. 22년, 뭐 21, 22년 이럴 때 22년은 안 좋았구나. 근데 22년에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증가할 게 기대가 되면 그 전에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로 보통은 매출과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회사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안 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이 숫자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마진율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금 흐름은 잘 창출하고 있다. 즉 생산 원가를 계속해서 줄이는 노력을 잘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원래 테슬라의 혁명적 변화는 뭐냐면 전기차를 진짜 멋지게 만들었다라는 것보다 더 그 쌈박한 거는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산성 혁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혁명을 했다는 게 테슬라의 최고 강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네, 스페이스쉽에서부터 왔습니다. 스페이스쉽에서 그 대당 그 우주선 단가를 무지무지하게 낮췄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그 항공기 제작하는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될 수도 없는 가격에 우주선을 만들었죠. 아주 싼 값에. 그것들의 어떤 DNA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테슬라에 제대로 저기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복제가 되면서 테슬라의 단위당 단가를 떨어뜨렸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최대한 강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넘버스로는 커버링이 안 돼요. 테슬라는. 그래서 어떤 내러티브가 필요해? 제2의 오픈 AI다. 요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봇 회사다. 우리는 로봇 회사야. 자율주행은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맛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로봇택시 해봐야 몇 대나 하겠어요. 그거 큰 돈 안 될걸요? 그리고 시간 엄청 걸릴걸요? 라는 톤으로 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로봇택시는 실제화되면 오히려 꿈이 깨져서 별로 안 좋은 뉴스고요. 실제화 안 되는 게 좋은데. 근데 실제화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 전기자동차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겠죠.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들어올 수 있죠. 가치 평가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시간 꽤 많이 걸릴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이미 그 가격은 반영됐다. 현재 가치에.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200 몇십 배, 220배 이상의 높은 그 배수를 기록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라면 불가능한 일이고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회사가 그림을 잘 그렸다. 로봇택시라는 꿈을 먼저 심어주고 그 다음 로봇 회사라는 꿈을 심어줬고 그 다음엔 이젠 AI 회사라는 꿈을 심어주고 있다. AI는 직접 지금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데는 이런 천재가 있구나.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하고 나이 비슷한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나? 여러분, 저한테 돈을 맡기시면요. 여러분, 정말 꿈과 같은, 그런 돈을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돈을 맡기면 여러분의 돈이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금방금방 늘어나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믿게 해야 되는데, 그죠? 왜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돈을 100배, 1000배, 10,000배 키워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네. 네. 자. 네. 어쨌든, 테슬라는 내러티브의 주식이다. 그리고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가장 천재적인 CEO를 두고 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거, 8조 달러, 10조 달러까지도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가치 투자자가 보면 눈알 튀어나온 숫자지 이게 말이 되냐고. 연간 2달러 버는데 440달러야 주가가. 근데 어쨌든 내일은 조금 빠집니다. 내일은 조금 빠질 거라는 걸 좀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 또 어떤 내러티브가 나올지 몰라서 좋은 내러티브가 나오면 우리 조만간에 AGI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적은 GPU로도 AGI 합니다. 이래버리면 또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왜 힘이 있냐면 테슬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현실화 해줬기 때문에 남이 얘기하면 이거 웃기고 있네. 각도기가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러면 웃기고 있네. 저 아저씨 또 오버하네. 저 아저씨 또 오늘 밥 굶고 왔나 보다. 야. 이렇게 막 다들 생각하잖아. 근데 일론 머스크가 딱 하면 맞아. 저 아저씨 테슬라 자동차에서도 했었지? 맞다. 저 아저씨 우주선도 만들었었지? 이러니까 통한다니까. 과거 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하고는 급이 안드로메다급으로 로빈과 그 GPU 로빈 GPU와 386 컴퓨터와의 차이보다 더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차량 인도량은 49만 7천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7% 증가. 자, 이거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현재 주가 이해 못합니다. 자동차 회사 아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12.5GWh를 설치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81% 증가. 네, 요건 돈이 조금 덜 되죠. 네, 그다음 슈퍼차저 커넥터가 73,800개 증가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성장성이 확실하게 둔화됐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부분 등은 굉장히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약간 돈이 덜 된다. 그게 문제죠. 네. 자,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일단 환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화는 어제하고 같은 가격입니다. 이미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는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원화는 역시나 엔화 대비 940원대. 참 아름답다. 껌딱지. 그냥 딱 940원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적어 볼게요. 금리. 채권 가격. 채권 가격 볼게요. 10년물 3.94%로 1bp 전일 대비 좀 떨어졌고요. 자, 2년물도 1bp 정도 전일 대비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한 1bp 내외로 떨어진 양상 보여줬고, 30년물도 이제 4.53으로 꽤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크레딧 쪽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테크 주식들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도 크레딧 쪽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계속 저희는 이거 부분은 강조했어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뉴스 중에서는 페드가 대형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물론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조류를 먼저 탐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이 대형 은행들한테 니들 좀 마음대로 해, 공간 좀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자본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 뭐냐면, 야, 니들이 돈을 좀 막 좀 써야지. 니들이 돈 좀 풀어, 세상에. 봐줄게. 괜찮아. 오케이. 그것까지 허용해줄게. 풀어. 이렇게 하는 거는 왜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대형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푼다는 건 어딘가 걸 받아줘야 되는 거야, 대형은행들이. 예. 이해되시죠? 어떤 애들이 지금 빵꾸가 났는데 그 빵꾸를 메꿔주려면 돈 넣는 애들이 필요한데, 돈 넣는 애들 중에 제일 큰 손 애들이 대형은행들이야, 미국에서. 그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크레딧 쪽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금리와 연관해서 이거를 들으시라고 금리하고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중적인데, 크레딧 위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위험이 증가하는데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래서 시중금리도 따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 금융적으로는 완화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조만간에 QT도 마감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풀 거다, 시장에. 그럼 주식시장 일단 땡길 것이다. 근데 만약 하나 풀었는데 주가시장에 못 간다. 요건 매우 심각한 일이 될 겁니다. 요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되나? 오늘 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른 이유는 지금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조금 뭔가 조절할 것이다. 아마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것 같은데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뭔가 유가가 조금 뛰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거 말고 다른 것도 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자, 그래서 유가가 좀 뛰었는데, 자, 금값이 이제 어제 제가 금값 얘기 드렸잖아요. 주포가 빠졌으니 17일부터 저희는 약간 이거는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국 마감에서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근데 어제 댓글 보니까 나도 무서웠어. 어제 댓글 한번 훑어보세요. 금, 은 가격이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댓글만 봐서는. 시그널, 우리가 이제 민심 시그널이잖아요. 민심 시그널 보니까,
금 가격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안 좋은 얘기예요. 이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항상 조심하세요. 말도 안 돼. 이건 영원히 좋아.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영원히 잘 될 거야. 이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을 거. 그래서 조금 걱정됐습니다. 어제 댓글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보고 공부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 나 욕하네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조금 분위기 좀 싸한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크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면 네. 자, 오늘 그 지표 발표가 조금 있었는데요.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일 전년 대비 1.2% 증가로 발표했고요. 전월 대비는 0.4% 증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 수지는 2조 3천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 0.0% 증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수합이 한미 3,500억 달러 가 이제 투자 펀드 쪽으로 구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7개국 공조해가지고 지금 중국 잡는데 진짜 우리는 기분 안 좋다. 우리 없으면 너희들 이제 완전 그 단팥 빠진 단팥빵인데, 안고 빠진 단팥빵인데 너희들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좀 잘해줘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까불면 우리 죽고 나 죽고 하면 우리 HBO 안 팔면 니네 끝난다. 그지? 물론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별로 관계가 없어. 아무짝에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건데, 생각해봐. 우리 HBO 무슨 니네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기는 마지막 그 카드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하면서 어쩔 건데. 그리고 전력 인프라 하는데 니네 우리 없이 할 거야? 근데 우리한테 왜 이러는데?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날인데, 어쨌든 경주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경주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네. 어찌되었건 우리가 중국 그 마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처해 있다. 그리고 중국 이기기가 힘에 겹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 패권으로 지금 이 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스위프트망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역사적인 두뇌의 어떤 습관화를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한 습관화가 없어질 때까지 30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아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국방 쪽에서의 한 얘기가 이거죠. 전쟁이 나면 초반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음에는 물량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린 더 이상 만들 물량을 생산할 기지가 없다. 라는 얘기죠.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